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되게 쉬워요. 알죠? 쉬운 애들은 제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 있죠?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이 본인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매출액을 우리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그렇죠? 첨부서류인데,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의 매출은 두 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관리비, 임대료. 맞죠? 하지만 방금 배웠던 간주 임대료도 들어와요. 맞죠? 보증금으로 또 보증금하고 우리 월세 같이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부동산 매출은 세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관리비, 임대료, 간주 임대료. 맞죠? 자, 보시죠. 이거 쉬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부동산 임대를 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 부동산 임차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거래처.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F2번으로 여기 임차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코드에서. 항상 코드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F2번이에요. 알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임차인별로 동, 층, 호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인계동이냐, 동, 그리고 몇 층이냐, 층. 근데 여기서 층은 숫자만 다 여기 층하고 호는 숫자만 넣으시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1층이면 1, 2층이면 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지하다라고 하면은 층 앞에다가 대문자 B 붙이시면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4층은 F 넣으시면 안 됩니다. 드립이었습니다. 네, 네. 하시는 분 없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하고 싶었어요. 자, 됐고요. 호도 마찬가지로 숫자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임대하는 건물에 면적 줄 거예요. 알죠? 면적도 숫자만, 그리고 용도도 줄 겁니다. 뭐 사무실로 임차하는지, 뭐 병원 임차하는지, 이렇게 임대하는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여기가 좀 중요해. 그나마 여기가 입력하는 방법이 좀 까다로운데 뭐냐면, 여기에 계약 갱신일이죠. 갱신일. 그럼 여러분들 계약 갱신이 마치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년을 임차하셨다가 새롭게 또 임차를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증금, 월세 이런 거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임대기간을 일단 넣는 거예요. 그렇죠? 임대기간을 넣는데 일단 처음에 임대기간 처음 넣어주시고 만약에 갱신일이 있다라고 하면 요 갱신일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임대기간의 게시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제가 말로 하니까 어렵지 실제 기출문제 풀고 나시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알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에서 언급된 여기에다가 보증금, 월세, 관리비 잘 입력하시고 없는 애들 입력하지 마시고 그렇지 이게. 그렇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입니다. 말만 들어도 쉽죠? 근데 문제는 신고서까지 낼 때가 있어요.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게 내가 만약에 내 임차인이 3명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3명이면 여기에 있는 애들 있죠. 여기에 있는 죄송해요. 여기도 설명 좀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잘 두셔야 돼서 그래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소개 있죠. 네. 여기 있는 소개는 임차인 한 명당이에요. 소개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임차인이 몇 명이 있냐면 3명이에요. A, B, C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A를 입력을 하고 있어요. A를 이렇게 입력하면 요거는 A에 대한 월세 간주 임대료 계산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A, B, C를 다 입력하면 얘네들 전체에 대한 임대료 매출과 얘네들 전체에 대한 간주 임대료 매출을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전체에 대한 건 요쪽으로 간다라는 거 여기. 이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전체, 여기 아예 대놓고 아래 전체 합계라고 나와요. 전체 합계. 그래서 아시죠? 눈동자를 아래쪽에서 보시는 거지, 요 속에 보시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전체 합계. 전체 임차인 합계. 그 다음에 또 설명.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월세는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월세? 간주임대료 말고. 해요. 그러면 월세는 10% 과세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매출 쪽에 과세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고서 1번은 제가 곧 설명드릴 겁니다. 신고서 들어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간주임대료 있죠. 간주임대료의 합계가 간주임대료의 매출 합계입니다. 알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별입니다. 건별. 알죠? 신고서 4번은 곧 보여드릴 거고. 알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신고서 문제가 안 나오면 그냥 요 방금 제가 주황색으로 친 거 빼고 나머지만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쉬워요. 알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요, 저랑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좀 연습할게요. 일반 교재. 제가 기출문제 교재는 보라색이고, 그냥 교재라고 하면 그 두꺼운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셔야 되니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간주임대료가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500 아까 3페이지였나? 500 그렇죠.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교재 비슷한 게 506페이지. 506페이지로 오시죠. 자, 506페이지에 1번이거든요. 뭐라고 되지? 심화연습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심화연습 1번 중에서 그 회사가 3명 있죠, 임차인이. 네. 3명 있죠. 거기서 김세무는 안 할게요. 알죠? 어차피 왜냐하면 대응 상사랑 코리아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으면 김세무는 쉽거든요. 알죠? 그래서 어차피 또 여러분들이 99회차를 푸실 거기 때문에 쓸모없는 없진 않지만 입력하는데 지장 없는 애들 안 할게요. 여기선 김쌤은 안 할 겁니다. 알죠? 자, 얘는 문제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요. 해보죠. 자, 일단 회사를 2300번으로 바꿔주시고 이 회사 대응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2300번으로 바꿔주시고 다 있으시죠, 대응? 없으세요? 2300번? 네, 2300번입니다. 있으시죠? 네. 자, 문제는 읽어봐야 죄송해요. 여러분, 문제는 읽어봐야지. 자료 해석을 안 한다는 얘기지. 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입력하여서 2023년 제1기 확정분이니까 몇 월 달부터 몇 월? 그렇죠. 4월 달부터 6월 달. 그렇죠? 자, 1기 확정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문제에선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끔씩 문제도 안 읽고 저랑 같이 뭐를 같이 풀었으면 저랑 똑같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지금은 신고서까지 입력하세요 라고 출제한 문제라서 신고서도 같이 풀 거거든요. 알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어떤 거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문제를 안 읽으시고 똑같이 신고서까지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죠? 문제를 꼭 읽어보시긴 해야 돼요. 문제에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그냥 그것만 한 얘기예요. 아셨죠? 계속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는 제외. 요거 세무 1급용입니다. 세무 1급 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법인세랑 부가가치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인세를 배우셔야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내요, 시험에. 알죠? 자, 과세표준 명세 제외에 추가 반영하래요. 단, 간주임대료 밑줄 좀요. 가로 안에. 자,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 밑줄 좀 치시고.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2.9%인가 봐요. 알죠? 예전엔 1.2였거든요. 꽤 많이 올랐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고요. 이자율 어떻게 건드리는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해도 충분합니다. 입력하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알죠? 자, 그러면 일단 대응 상사부터 해볼게요. 얘부터. 자, 일단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네, 여기 부속 명세서 원의 세 번째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합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조회 기간은 4월부터 6월이 되겠죠. 4월부터 6월 하시고 여기 코드는 거래처 코드 F2번으로요. 거래처 코드 F2번으로 대응 상사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그 동이 없죠? 뭐 인계동 이런 거 없죠, 여러분들? 없으면 넘어가십니다. 동 없으면. 동이 있으면 삼성동 뭐 이렇게 있으면 치시고. 알죠? 아마 없을 거예요, 동이. 그다음에 층은 있죠. 층은 지상 2라고 돼 있잖아요. 네. 맞죠? 그냥 2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숫자만 치시는 겁니다. 층호는 그래서 2 엔터. 그다음에 호수가 201호가 되겠죠? 그래서 201 하고 엔터. 하시면 지금 커서가 사업자 등록번호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면적 있죠? 여기 면적 몇 제곱미터 임대해 준다라고 돼 있어요. 300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아래 마우스 찍고 300 적으시면 되겠고요. 면적에. 그 다음에 용도, 임대하는 용도 직접 치시고. 점포.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임대 기간이 첫 번째일 때는 갱신이란 말을 안 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임대 기간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건 1일은 01일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2022년 10월 01일. 01일부터 2024년 09월 30일 이렇게요. 됐죠? 네, 이렇게 임대 기간을 입력을 하고 갱신일이 만약에 있으면 두 번째부터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커서가 보증금란에 왔죠? 네. 그럼 거기 있는 거 치세요, 여러분들. 보증금 5천만 원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5천만 원. 이렇게 치세요. 그럼 치세요. 컴퓨터 다 계산해줌. 그죠? 월세 치시고 5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 40만 원 받았죠? 네. 40만 원 치시고. 네, 가끔씩 여기다가 잘못된 내용 치는 분들이 지금 커서가 여기 120만 원으로 갔어요. 맞죠? 근데 여기 잘못해요. 여기다가 관리비 15만 원 때리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조심 좀 하시길. 그래서 관리비 이쪽에다가 15만 원. 네. 요렇게 잡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잡아주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40만 원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15만 원 넣어 여기다가 모르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15만 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또 성격이 급하면 또 그러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하면 틀려버립니다. 요거를. 그죠? 그러면 얘를 고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고치는 방법은 요거예요. 요 임대 기간 있죠? 요 임대 기간하고 우리가 지금 신고하는 이 신고 기간 있죠? 요 기간하고 겹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2023년 4월 달부터 6월 달 있죠? 그게 임대 기간에 몇 개월이 들어와요? 3개월 다 들어오죠? 그럼 3개월 다 들어오니까 월세랑 관리비는 3개월치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월세 쪽하고 관리비가 3개월을 곱한 거예요. 이해되심? 그래서 이게 120만 원 된 겁니다. 3개월치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니까 이 기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달부터 6월 달이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입력했으면 물론 잘못 입력 안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고요. 자, 됐어요. 그래서 일단 대응 상사는 쉽습니다. 그나마 좀 신경 써주실 게 다시 교재에 주식회사 코리아인데 코리아는 그 공장의 재계약 좀 지워주세요. 재계약. 용도에서 공장의 재계약 지워주세요. 우리 시험에는 재계약이라고 안 주고요. 그냥 갱신했다라고 줍니다. 알죠? 갱신했다라고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보시면 화면 보시면 이거죠. 내가 코리아한테 당초에 임대를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했던 거예요. 당초에. 그랬다가 다시 공장을 재계약한 겁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나 봐요. 맞죠? 그럼 갱신을 언제 한 거예요, 여러분? 갱신을 언제 했다라는 뜻이에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임대기간 개시일에 갱신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나중에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이 갱신일에 2023년 5월 1일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시험에선 줘요. 갱신을 언제 했다라고 주는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그냥 갱신일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갱신한 그 개시일 아셨죠? 자, 한번 해보죠.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쪽 다시 가야지. 두 번째 임차인 이쪽이요. 왼쪽. 여기 클릭하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F2번. 자, 주식회사 코리아니까 코리아. 네, 주식회사 코리아. 자, 동 없고요. 층은 1층, 그 다음에 101호. 안 어렵죠, 여러분들? 101호. 그 다음에 면적은 200. 용도는 공장이라고 주시 가로치고 재계약이라고는 안 줘. 실제 시험에서는요. 공장. 그러면 첫 번째 임대 기간이 2021년도 5월 1일부터 2023년도 4월 30일까지고요. 가급적 여기는 은근히 키보드가 더 빨라요. 하시면 아시겠지만 키보드가 빠르니까 가급적 우리 이쪽 실기는 키보드 사용 좀 권장드리긴 합니다. 자, 보증금이 당초에는 6천만 원이었죠. 첫 번째 임대 기간에서는요. 6천만 원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월세는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는 10만 원. 되셨어요? 이거 다 하셨나?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되세요? 임대기간, 우리 지금 임대하는 기간에 지금 신고하는 날짜가 2023년 4월 달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한 달치 곱한 거예요. 한 달치 월세든 관리비든. 오케이? 자, 이제 갱신일 여기에 넣으셔야 됩니다. 갱신일 좀 찍고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갱신을 하는 애가 있으면 여기 계약 갱신일에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럼 지금 문제가 2023년 5월 1일 날 갱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치셔야 됩니다요. 그래서 여기다가 2023년 5월 01일 갱신하면 알아서 임대기간 개시일이 잡혀요. 되셨어요? 여기다 넣으면 알아서 여기로 갑니다. 그럼 또 똑같이 치시면 되겠죠. 임대기간. 그럼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04월 30일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안 어렵죠? 그리고 여기다가 바뀐 갱신된 보증금, 월세, 관리비 넣으시면 되는 거고. 보증금이 8,000으로 올랐네요. 그죠? 8,000. 8,000으로 올랐. 그 다음에 월세가 50. 그 다음에 관리비가 10만 원.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원래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작성하세요라고 한다면.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신고서 반영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 제가 아까 2.9% 이자율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어디 누르시면 되냐? 이때 눈에 보여요. 12시 쪽에 있어요. 12시 쪽에 F6번 이자율이라고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자율 내요. 그래서 이자율을 거의 건드리실 필요는 잘 없어요. 알죠? 그래서 이자율 일단 눌러보시면 2.9%네요. 금리가 무지하게 떴나 보다 진짜로.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자율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 이자율 그냥 여러분 치시면 되는 거고. 알죠? 됐어요.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력한 거래처가 총 2개잖아, 임차인이. 그럼 얘네들에 대한 간주 임대료나 월세 같은 거 있죠? 그거에 대한 확인은 맨 아래쪽 6시 방향 쪽 전체 합계 이쪽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대응 상사하고 주식회사 코리아에 월세 등은 우리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관리비 월세 있죠. 걔네들이 345만 원이 우리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매출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간주 임대료 892 245 있죠. 요게 우리가 두 임차인한테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전체 합계를 넣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꼭 유념하시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고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돼요. 왜냐면 신고서에 복사 붙여넣기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건 나가지 마세요. 이거 보고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신고서에. 맞죠? 그래서 일단 메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처음 메뉴로. 자, 처음 메뉴로 오시고 여기 이렇게 된 메뉴. 자, 여기에 11시 방향으로 가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간이과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인이에요. 알죠? 자, 들어가십니다. 그럼 일단 우리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죠?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찾으시면 되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 미리 말씀드리면 빠르게 검색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요 처음 날짜 있죠? 4월달 치고 엔터 누르시면 알아서 기간 잡아요, 컴퓨터가. 진짜입니다. 물론 직접 치셔도 돼. 빠른 방법, 저는 빠른 방법 설명드려야 되니까. 알죠? 근데 처음 월만 치시고 열심히 엔터 누르시면 알아서 지가 잡아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은 입력이 되어 있지만 왜냐면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라서 그래요. 실제 시험장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여기 쪽에 넣어야 됩니다. 세무 2급은 조회 문제가 아니라 직접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 2급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고서를 내가 직접 작성해야 되니까. 알죠? 그럼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고서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죠? 여기 왼쪽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빨간색 왼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오른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뭐냐면 왼쪽이 정기신고니까 실제로는 얘를 작성해요. 얘를 작성하는데 이 왼쪽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 있죠? 이 왼쪽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 명세서라고 해요. 명세서. 그렇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명세서가 있는 애들은 오른쪽에 입력을 해야 왼쪽에 반영이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오른쪽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이야 7번, 12번, 14번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명세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신고서는 맨날 하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머리가 알아서 해요. 어디로 갈지는 다 알아서 이미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금액 입력 잘했는지. 핵심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설명 좀 드릴게요. 왼쪽 설명인데요. 우리가 매출 입력하는 것도 있고 매입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미. 매출은 여기 빨간색입니다. 왜 여기 대놓고 매출이라고 있어요, 매출. 그래서 외우실게요. 빨간색이 매출 입력하는 곳입니다. 알죠? 입력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은 매입색이라고 되어 있어서 매입 입력하는 곳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녹색 여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예요. 왜 제외됐냐면 세액이 여기 별도로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걸로 따지면 여기 금액에는 공급 가액 넣는 거예요? 공급 대가 넣는 거예요? 가액입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낼까요? 공급 대가를 줍니다. 그래서 꼭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파닥파닥 낚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꼭 공급 가액으로 잘 언급되어 있는지 공급 대가로 낚으려고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공급 대가 나오면 나누기 1.1하면 돌아갑니다. 알아서.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틀리면 진짜 피눈물 나요. 피눈물. 맞죠?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맞죠? 실수 때문에 틀린 거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부분 점수 다 있어요. 이미 했었죠. 세법 관련 실기는 다 부분 점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 몇 페이지로 좀 가주시냐면 400이래. 549페이지. 교재 549페이지 좀 가주실래요? 교재 549. 여기는 아예 접어주시는 거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밑줄 치려고 하거든요. 549페이지. 여긴 많이 중요할걸요? 자, 설명 좀 하고 밑줄 좀 칠게요. 자, 설명 좀 하고 밑줄 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 빨간색이 매출 쪽 입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과세라고 되어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그럼 얘는 일단 10% 과세 매출이면 1번부터 4번 쪽에 넣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아예 대놓고 1번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번을 해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과세 매출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아까로 따진 매출 쪽에 과세 유형력 가지고 11번 과세. 오케이, 그게 다시 유인물이래. 교재 돌아오시면 그 첫 번째 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좀 11번 과세까지만. 과세 10%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으로 따지면 11번 과세 쪽을 입력한다라는 뜻입니다요. 알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화면 보시면 자, 여기 3번 있죠? 3번. 3번이요. 그럼 3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과세 매출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출 쪽에 카과나 현과 입력하는 곳입니다. 매출 쪽에 카과, 현과 하셨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란다.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칸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좀 22번 현과까지. 첫 번째 줄만 과세 10%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발급 유형은 17번 카과 22번 현과다. 됐나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할만해. 여기 못하시는 분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하지만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4번 기타예요. 기타입니다. 자, 기타가 여러분들 아마 신고서 보시면 여러분 신고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있는요. 자, 신고서 화면. 신고서 화면에 4번하고 6번 보세요. 4번하고 6번. 4번하고 6번에 기타라고 되어 있죠. 기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 뭘까요? 그렇죠. 세금계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매출 쪽도 있고 매입 쪽도 있어요. 매출 쪽은 세금계산서 아닌 걸 기타라고 합니다. 아셨죠? 기타입니다. 그게. 그래서 6번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시길. 그러면 다시 신고서 여기 화면 보실게요. 그러면 해석하면 이거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지만 10% 과세 매출이다라는 뜻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이라고 가로쳐져 있죠. 정규 영수증이 적격 증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격 증빙이 아닌 매출인데 10% 과세 매출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종합하면 건별입니다.
증빙 없는 매출이거나 아니면 적격 증빙 아닌 10% 과세 매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건별 입력하는 곳입니다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요 인물로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씨부리고 미주실까요? 한꺼번에 씨부리고 미칠게요, 여러분들. 그게 낫겠죠? 자, 여기 5번, 일단 5번하고 6번입니다. 자, 5번은 영세율 매출이죠. 5번하고 6번은 영세율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5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이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로 매출하고 내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5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내국신용장 까먹으신 분들은 제가 그 회계 1급 때 촬영한 거 있거든요. 거기서 내국신용 다 해요. 혹시 검색해가지고 제 거 아니어도 되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영세율인데 기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이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수출 유형. 그렇죠? 수출은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거든요.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수출 많이 낼 거예요. 했죠. 그래서 수출 유형이면 여러분들 6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했죠. 근데 시험에서 수출은 좀 장난을 많이 쳐. 어떻게 장난치냐면 수출 신고일 환율 던져주고요. 수출 신고일. 그 다음에 선적일 환율 던져주고, 맞죠? 승인일 던져줍니다. 막 이렇게 막 장난쳐요. 뭘 써야 돼요? 아까 했던 그거. 선적일의 환율. 예외적으로 환전하면 그날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일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낚시를 칩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인데요. 7번은 뭐냐면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냐면 예정신고 때 내가 깜빡한 매출이 있어요. 그걸 확정신고 때 할 때는 7번에 넣는 겁니다. 그렇죠? 예정신고 때 원래 했었어야 돼. 예정신고 때 일어난 일인데 예정신고 때 못하고 확정신고 때로 미뤄서 하는 건 7번 쪽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8번은 지금 못해요. 8번은 다른 동네에 있거든. 다른 동네. 알죠? 좀 이따가 아마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 자, 그럼 한 방에 밑줄 좀 치죠. 자, 일단 여러분 다시 유인물 자꾸 유인물이라고 하냐. 교재 549페이지에 그 네 번째 칸 보시면 기타 있죠, 기타. 자, 기타에서요. 일단 14번 건별까지 밑줄. 과세 10% 매출인데 법정 증빙 발급이 없는 매출 유형은 14번 건별 입력하는 거고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자, 동그라미 1번이 아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영수증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현금 매출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이 건별의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영수증 매출은 적격 증빙 아닌 매출이고, 현금 매출은 증빙이 아예 없는 매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간주 공급. 타사업장 반출 제외는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알죠? 시간 때문에 좀 여러분 시간 남으면 하겠지만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없으시더라고. 저번에 했어요. 간주 임대료 그 간주 공급 영상 보신 분이라고 했는데 다들 네. 아무튼 영상 보시고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 있죠? 대표적인 게 얘도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이잖아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칸에 영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있죠, 여러분들. 얘는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밑줄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유형은 12번 영세까지 밑줄. 영세 세금 계산서 발급 유형은 12번 영세. 자, 그 다음에 6번째 칸에 영세 기타 보이세요? 영세 기타는 0% 재화 용역을 공급에 밑줄 치시고, 그리고 띄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에 밑줄 치시고,
대표적인 우리 시험의 유형은 그냥 유형 16번 수출의 밑줄 쓰실게요. 나머지는 안 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째 칸에 예정신고 누락분 보이세요? 예정신고 누락분은요, 두 줄 밑줄이면 신고까지 밑줄. 예정신고 1월부터 3월은 1기 예정신고죠.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은 2기 예정신고고요.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할 때는 여기다 넣는다라는 겁니다요. 알죠? 다 됐어요. 대손세 가감은 좀 이따가 다른 동네에서요. 자, 그럼 다시. 호잇.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신고서 입력하라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우리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로 가시면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맨 아래쪽이 지금 우리가 입력한 2명의 임차인에 대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월세 등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매출이 간주임대료인 거잖아요. 그럼 이 345만 원은 어디다 넣을까요? 신고서 몇 번에? 그렇죠, 1번.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과세 매출 입력하는 건 신고서 1번 쪽에 입력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300 찍고 여기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345만 원이라고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응? 커서가 안 돼요? 안 될 리가 없는데? 응? 그냥 하셔도 괜찮아.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연습해볼게. 345만 원.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어디다 넣어요? 맞죠? 4번 기타입니다. 10% 과세 매출인데 증빙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에다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쪽에 맨 아래 전체 합계 간주임대료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892, 245가 되네요. 그래서 4번에다가 892, 245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점으로 냈어요. 4점으로. 99회차로 제가 기억을 꼭 해요. 자, 그래서 일단 10분 쉬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 교재 있죠? 거기에 이제 99회차가 요거랑 비슷해요. 그거를 맡겨보겠습니다. 자, 10분 쉬시죠. 요것도 마찬가지. 나가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뜹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저장하시겠습니까가 안 뜨는 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나갈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애들은 저장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 F7 저장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셔도 되긴 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갈 때 그냥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요. 자, 이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이거.